추석 연휴를 맞아서 저희 뉴스나인이 여야 대표를 차례로 인터뷰하는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당초 이해찬 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모실 예정이었는데 이 가운데 이해찬 대표는 출연을 고사하셔서 오늘 먼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당초 당내 문제를 먼저 좀 여쭤볼 생각이었는데 예. 아무래도 지난주에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 질문을 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뭐 전체적인 평가라 그럴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사실은 이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입에서 핵물질에 대한 이제 핵 폐기와 관련해서 핵물질에 대한 신고와 검증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길 바랬는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섭섭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양보를 너무 지나치게 한 것 아니냐. 걱정이 큽니다. 군사적인 부분의 걱정은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는지요? 이제 뭐 NLL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강한 게 이제 정찰 기능이라든가 이런 건데 이제 공중에서 정찰하는 기능을 다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서 없애버리고 하니까 사실상 우리 국방에 눈을 빼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 도발을 전혀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뚝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내 문제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뭐 현 정부가 취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제 추석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시니까 그 대안으로 자유한국당은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국민성장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나중에 국민성장이요. 기본 개념은 한국 국민은 굉장히 역량 있는 국민이고 또 그다음에 위대한 국민이고 대단한 국민이라는 게 이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을 뛰게 해야 된다. 뛰게 하고 그다음에 그 국민이 뛰면서 생기는 문제들 뭐 약한 사람이 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기회가 공정하지 못해서 억울해하는 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국가가 이제 보호해주고 또 기회를 제공해주고 또 그다음에 이제 복지 부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거는 국가가 하되 일단 대한민국 국민을 뛰게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기본 이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국가나 참 국민이나 그 국민이 만든 기업이나 이런 것이 마치 제어하지 않고 규제하지 않고 감독하지 않고 그다음에 보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취급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 개념입니다. 국민을 뛰게 하자. 국민을 뛰게 하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자세한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당내 문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제 그 추석 전에 방협위원장 일괄 사퇴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 지난번에 출연을 하셨을 때 인적 청산보다는 제도적 개혁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도적 개혁은 어느 정도 좀 구상이 끝나신 건가요? 제가 이제 그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를 받는 것은 마치 없었던 뭐 생각하지 않았던 걸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 그 일정 속에 이제 다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럴 때가 됐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징계하고 누구를 자르고 하는 문제보다도 뭐가 더 크게 들어있는가 하면 역시 제도적인 개혁으로 매년 평가를 받자. 이제 당협위원장들이 해마다 원래 1년으로 돼 있습니다. 임기가. 근데 이때까지 관행상 그냥 쭉 4년을 이어지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다. 그럼 예를 들어서 현역 의원의 경우도 매년 평가를 받아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당협위원장이 바뀔 수 있다. 당협위원장이 바뀔 수 있죠. 어느 정도 바뀌어야지. 지금 말씀드리기 힘든 게 해봐야 알겠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기준을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해서 시도당 위원장들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비대위 또 비대위 산하의 소위원회하고 적절히 이야기를 해서 그 기준을 정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해보면 어느 정도를 교체해야 되겠다는 게 그때서야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얼마 전에 홍준표 전 대표가 귀국을 하셨고요. 또 이제 김무성 전 대표도 이제 활동을 좀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듯한 분위기인데 이 두 분이 다음 당대표 경선에 나오시면 뭐 제명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마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뭐 추측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으로서는 제가 뭐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그 두 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또 어떻게 하시느냐를 보고 할 텐데 또 두 분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 분은 이제 지방선거라는 게 있고 또 다른 한 분은 이미 옛날 지나간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아직은 좀 못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난 비대위원장 되시고 난 다음에 출연했을 때하고 똑같은 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뭐 차기 대선에도 그 당시에도 이제 선을 그으셨고 또 당대표 출마도 선을 그으셨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주변에서는 당대표 정도는 출마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없잖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제가 그런 마음을 먹는다면 제가 한 모든 이 개혁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번에 당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협위원장들 사표를 다 받고 다시 이제 임명을 하거나 다시 공모를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김병준 개파 만든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저는 안 하는 게 맞고 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대위원장께서 안 하시고 싶어도 당원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그 정도로 잘하고 그 정도로 인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정치는 또 생물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더 바뀌실지 이건 또 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추석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